내 기초연금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지? 기초연금 통장을 받아보시고 왜 액수가 이것밖에 안 되지? 하고 고개를 갸웃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혼자 사는 옆집 영자 엄마는 나보다 더 많이 받던데? 하며 남몰래 속상해 하셨나요? 어르신이 계산을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부부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연금에서 20%씩 깎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 고생한 부부에게 결혼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이 제도,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이 제도가 바뀐다는 아주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정책 내용과 여러분의 의견을 나눌 공간은 영상 아래 댓글에 꼼꼼히 적어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세백과사전의 백세희입니다. 수많은 부부의 가슴을 치게 만들었던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대체 왜 이런 제도가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 희망의 소식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체 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였을까요?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난방비 같은 생활비를 아낄 수 있으니 연금에 조금 덜 들여도 괜찮다는 거죠.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제도는 언제, 왜 시작됐을까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14년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노인 빈곤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고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어르신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생활비가 절약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감액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기초연금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각자에게 지급되는 개인 단위 급여입니다. 평생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온 국민 개개인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회사에서 상을 받았는데 어머니도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상여금을 깎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평생 본 적도 없는 남의 자식과 살아도 연금은 안 깎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와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이는 현실에 많은 분들이 결혼이 죄냐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70대 노부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할머님은 식당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않고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신 두 분이죠.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자 나라에서는 두 분의 연금을 각각 20%씩 합쳐서 14만 원 가까이 매달 깎아버렸습니다. 할머님은 평생 같이 고생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나라에서 벌을 주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분들에게 2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달 약값이고 손주에게 줄 용돈이었습니다. 두 번째, 드디어 이 제도가 바뀝니다. 바로 이런 억울한 목소리가 모이고 모여 드디어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시민단체와 어르신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가 부부감액 제도 폐지 또는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 정부는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일단 2027년부터는 깎는 비율을 10에서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완전히 없애거나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하위 40% 부부들부터 먼저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소득 하위 40%는 대체 기준이 어떻게 되나? 정확한 기준은 매년 바뀌지만 쉽게 말해 어르신 부부의 월 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 즉 소득 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보다 낮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월 340만 원 이하라면 일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폐지를 줍는 80대 노부부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의 한 달 수입은 폐지판 돈과 깎여나간 기초연금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두 분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르신, 몇 년만 더 힘내시면 두 분 연금이 합쳐서 10만 원은 넘게 오를 겁니다. 그러자 할아버님은 그 돈이면 우리 할멈 따뜻한 내복 한 벌은 더 사실 수 있겠네 라며 할머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2027년, 2030년이라니 너무 먼 이야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이 힘겨운 어르신들에게 몇 년 뒤의 약속은 희망이라기보다 희망 고문처럼 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개혁의 속도, 과연 괜찮은 걸까요? 이 문제 역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세 번째, 하지만 모두가 이 소식을 반기는 건 아닙니다.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찬성하는 쪽은 결혼이 손해가 되는 불공평을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라며 환영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바로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입니다. 먼저 형평성 문제입니다. 평생 혼자 살아오신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혼자 살면서 집세, 관리비 전부 혼자 다 내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서 생활비 아끼는 건 사실 아니냐며 부부감액을 없애면 오히려 혼자 사는 사람만 손해보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이분 말씀처럼 같은 100만 원을 받아도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1인 가구와 여러 비용을 함께 해결하는 2인 가구의 체감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나라의 재정 부담이죠. 부부감액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추가로 필요한 돈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막대한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우리 자녀, 미래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노인 부부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그 돈을 부부감액 폐지에 쓰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차라리 그 예산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늘리거나 정말 소득이 없는 최빈곤층 어르신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한정된 복지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 하는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수십 년간 논란이 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드디어 단계적 폐지를 향한 첫발을 떼었습니다. 이는 결혼이 벌이 되는 불합리를 바로잡고 많은 노인 부부의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부부감액을 폐지하면 혼자 사는 노인들은 새로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 늘어날 나라 빚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어깨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어르신 부부의 깎인 연금을 채워드리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 돈으로 더 어렵고 외로운 어르신을 돕는 것이 먼저일까요? 이 정책, 과연 우리 사회에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